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위가 한풀 꺾여서 되게 시원하네요. 어제 오늘 그쵸? 어제는 비가 왔고 오늘은 비가 오다 말다 하고 있고요. 목소리 들리세요? 안 들리나? 급 라방이라 너무 좋아하며 들어왔습니다. 아, 잘 들려요? 네. 이어폰이 또 지금 내 옆에 없어가지고 불안하네요.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그쵸? 항상 그 라방을 켜기 전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거로 잡았어요. 오! 블루벨님이 올려주셨네요. 잠깐만요. 주제 보자마자 반성 모드가 된다. 반성하는 엄마는 그래도 훌륭한 엄마죠. 자기를 돌아볼 지력이 되거나 그럴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그런 엄마죠. 이거 아이들의 서툴건 느릴건 거부건 충분히 존중받고 있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늘 했던 것 같아요. 그 엄마 병 하시는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여가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게 됐냐면 여름방학 특강 영화 대본 낭독 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거의 770명이 넘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영화 대본 낭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한 아이들의 그 영상이랑 다양한 엄마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단톡방에서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이 깊어졌는데 그리고 또 제가 낭독 뛰어나게 잘하거나 와, 이 친구 진짜 신기하다. 신기할 정도로 잘한다 싶은 애들은 제가 항상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를 올리면 저는 이제 되게 단순하고 즉각적으로 너무 좋다. 그래서 바로바로 그냥 실시간으로 올리는 건데 그 스토리에 올라오는 정말 날고 기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낭독을 보면서 수천 명이 보거든요. 제 스토리는 오히려 피드보다 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스토리를 봤을 때 나의 마음이 어떤가? 이게 그 엄마의 마음 상태와 육아 상태, 그 아이와의 관계까지 다 직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대답할 만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제가 스토리에 올리는 정말 기가 막히게 영어 낭독 잘하는 친구들 그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 얘 진짜 낭독 잘한다. 어떻게 영어를 이렇게 원어민처럼 하지? 싶은 친구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부럽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그런 생각이 드세요? 잘한다. 영어를 얼마나 했을까?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와, 잘한다. 엄친아, 엄친딸 같다. 노력은 안 보이고 얘는 그냥 언어 능력을 타고났나 보네.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노출해줬으면 이렇게 아이가 잘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 엄마도 아이도 진짜 성실하다. 저걸 올려주려면 엄마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부럽다, 신기하다. 우리 애들도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다. 멋지다. 엄마와 아이가 얼마나 사이가 좋으면 이렇게 아이가 중학교 2학년인데 낭독을 이렇게 열심히 할까? 연습을 얼마나 한 거지? 근데 조금 아이러니하게도 애들 낭독 여러분 들어보시면 그 애들이 저렇게 낭독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뭐 많이 듣거나 엄청나게 많이 연습을 한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대본을 갖다 주면 그렇게 자동으로 잘 읽는 경우가 더 많아요. 물론 아이에 따라서 아이 성격에 따라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낭독하고 싶어서 더빙하는 수준까지 속도를 당기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아이가 있긴 한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연습 안 하고 한번 쭉 읽고 됐지? 그러면서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데도 잘하는 아이들은 그 전에 영어 소리를 상당량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아, 큰딸은 잘하는 애들도 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고 둘째는 난 이렇게까지 잘하지 못하니까 절대로 내 영상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이렇게 신나게 낭독을 즐기지 싶다. 미래의 우리 아이들 모습도 이렇게 되겠지 하고 기대하게 된다. 저희 아이도 영어책만 읽으면서 정말 실력이 쑥쑥 느는 게 보여서 내 아이의 미래 같기도 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까? 비법이 뭘까 궁금해진다. 과연 우리 아이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근데 지금 그 댓글에 다시는 분들 제가 스토리에 굉장히 잘하는 낭독 잘하는 친구들 영상 올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을 했는데 제 라방을 보시는 엄마들의 특징이 그렇겠지만 아주 입 가까이 대고 말해야지. 그래도 너무 잘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내 아이를 째려보는 엄마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희망찬 것 같아. 그 아이와 내 아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죠. 아, 저 집 딸은 저 집 딸, 우리 집 딸은 우리 집 딸, 저 집 아이는 저 집 아이의 속도, 우리 집 아이는 우리 아이의 속도, 저 집 아이는 저 집 아이의 히스토리.
가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어 히스토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걸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한 지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 비교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얘 중학교 1학년인데 이렇게 잘해? 근데 우리 중학교 1학년 애는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내 아이를 단순 비교하면서 째려보거나 아이를 구박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아이는 안 보여준다. 간접 비교 당하는 것 같아서 아이가 싫어할 것 같아서 이것도 현명한 거고요. 너무 잘하는 친구 거 보여주면 그게 상처가 되고 완전히 좌절하는 그런 아이도 있고 어떤 아이는 엄마 나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더 막 열심히 하는 아이도 있죠. 그러니까 아이 성향에 따라서 엄마가 보여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셔야겠죠. 초코쿠키 머니님 저희 집 딸이 새벽 달린 피드에 올라가 보고 싶대요. 아 그래요? 초코쿠키 잘하잖아요. 한 번도 안 올려줬나 내가? 아이는 안 보여줘요. 그냥 저만 보고 내가 더 성실하게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 크리에이티브 아이에게는 재밌는 영상, 흥미를 끌만한 영상만 보여준다. 다른 집 자식이 아무리 영어 낭독 잘해도 내 아이를 미워하진 않아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 자세야. 중요한 자세고. 제가 이 낭독스쿨 하면서 수백 명, 수천 명의 아이들의 영어 낭독을 관찰하잖아요. 지켜보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오랫동안 낭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3년, 2년을 한결같이 6살 때 시작해서 초등학생이 된 친구, 1학년 때 시작해서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 된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친구는 이 친구는 정말 끝까지 가겠다. 굉장히 많이 성장하겠다. 엄마도 아이도 너무 행복해 보인다. 이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제 예상을 뒤집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약간 그런 편견이 있는데 너무 대충대충 다 틀리게 읽는 애들 있잖아요. 근데 처음 낭독을 시작할 때 그리고 영어 인풋이 적은 아이들은 단어를 잘못 읽거나 틀리게 읽거나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우리는 고쳐주고 싶잖아요. 틀린 단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스토리에 올린 것도 중학교 1학년 남자인데 I don't want to get too technical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너무 테크니컬 기술적인 부분까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럴 때 I don't want to do that. I don't want to get too technical. 그 I don't want 할 때 want를 went로 읽었단 말이에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그렇게 잘못 읽었을 때 우리 생각은 바로 그 자리에서 면박 주고 너 방금 틀리게 읽었잖아. want인데 왜 went를 읽어? 이렇게 고쳐주면요.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아이가 느끼는 감정이 민망함. 나 엄마 앞에서 진짜 멋진 아들이고 싶은데 너무 쉬운 단어, 기본적인 단어도 틀리게 읽어서 좀 엄마한테 망신당했어. 그러면은 이 아이가 다음날 낭독을 할 기분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그거 고쳐준다고 해서 애 영어가 엄청나게 좋아지는 것이냐. 오히려 영어를 멈추게 된다니까요. 틀리게 읽어도 그냥 처음 이제 낭독을 시작했는데 틀리게 있는 문자도 있고, 틀리게 있는 단어도 있고, 잘못 읽는 단어도 있지. 하고 길게 보고 너그럽게 넘어가면 일주일 내내 이걸 계속 듣기 때문에 내가 어제 잘못 읽었네? 이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너그럽게 봐줘야 되는 아이가 틀려도 눈 감아주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게 특히 초보 낭독자한테 영어 인풋이 적은 친구들한테 정말 중요한 응원이거든요, 그게. 잘하는 애들은 사실 좀 쉽죠. 왜냐면은 낭독을 잘하고 영어가 유창하니까 하는 낭독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분 좋게 낭독을 계속 꾸려갈 수 있는데 낭독이 서툴러서 문장 하나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천천히 읽어도 막 틀리게 읽고 이런 아이들을 엄마가 어떤 식으로 케어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미나님이 7세 남아 한글 대사만 아직 읽고 있는데 저는 재밌는 친구들 영상을 아이한테 보여줘요. 오늘 아침은 도현이 형 인스타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다. 이런 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낭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또 좋은 점이 우리 아이 취향에 맞는 롤 모델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 우리 아이 취향에 맞는 형들, 오빠들, 언니들, 누나들을 많이 접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롤 모델은 사실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 명만 있어도 돼요. 도현이 형 한 명만 있어도 돼.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로 낭독을 하는 언니 한 명만 있어도 그 언니 날마다 올라오는 그 영상 보면서 자극을 받을 수 있거든요. 창의적인 영호님은 저는 둘째가 2년은 넘게 지나야 낭독해줄 거라고 예상하고 이번에 시작했는데 세상에나 이번에는 한 문장씩 자기가 하겠다고 해주고 있어서 감개무량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영화 대본이 문턱이 낮아서 아이들이 재밌게 공부할 수 있는 진짜 귀한 가뭄의 단비 같은 낭독 재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면은 너무 얘는 너무 낭독이 서툰데 속도를 너무 내서 막 엉망진창으로 읽는 것 같다 싶은 아이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틀리게 읽고 막 속도도 너무 막
천천히 읽으면 좋으리 엄마. 너무 빨리 읽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구박을 안 하고 잔소리를 안 하고 아이고 이쁘다. 오늘도 낭독해서 영상 올렸구나. 오늘도 또 이거 했네. 기특하다 기특해. 이렇게 할머니처럼 우쭈쭈 해주고 도닥거려주는 엄마가 있으면 이 아이가 1년 후, 2년 후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 낭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하루 이틀 하다 말 거 아니니까 아이가 좀 서툴게 읽고 진짜 좀 더 차분하게 읽으면 안 될까? 내지는 뭐 여러 번 듣고 따라하고 이러면 잘 읽을 것 같은데 그거 해주면 안 될까? 그건 엄마 생각이신데 아이가 싫다고 하면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우선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 낭독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 자기가 이거보다 좀 더 멋있게 하고 싶다. 듣는 영어도 있으니까 듣는 영어랑 좀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유창성으로 내가 읽고 싶다라는 그런 점이 오거든요. 그때까지만 잘한다. 사실 잘하지 않지. 막 틀리게 읽고 엉뚱한 데서 강세 주고 단어도 막 잘못 읽고 그래도 꾸준히 할 수 있도록 우쭈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낭독스쿨 보면서 다시 한번 내 생각이 맞았구나. 아이가 뭔가를 잘못 읽었을 때 그 자리에서 지적질을 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인스타에서 어떤 미국 초등학교 저학년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이 아이들한테 막 설명해 주는 게 바이럴 돼가지고 막 돌았던 영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뭐 어린이 친구들 자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럴 때 이거 잘못된 건데 라고 지적을 할 때 내가 지적을 했을 때 그 행동이 30초 안에 바뀌어질 수 있는 행동이면은 그 얘기를 해달래요. 예를 들어서 너 지퍼 열렸어. 그럼 지퍼 닫으라고 하면 그건 30초 이내에 그 아이가 즉각적으로 행동을 바꿔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30초 안에 바뀔 수 있는 행동이면 말을 해주고 그게 아니면은 말하지 말라.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많이 했었거든요. 잔소리 안 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할머니가 손주 보듯이 우쭈쭈 해주라는 새벽달님 말씀 듣고 지금은 어떻게 해도 허허허 웃으면서 지켜봅니다. 그리고 단톡방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이가 음원을 10번 듣고 10번 따라 읽고 그리고 나서 낭독하면 완벽할 텐데 그 10번 듣고 10번 따라 읽는 걸 죽어도 안 해요. 이러면서 어떤 엄마가 이제 하소연을 하셨더라고요. 길게 장문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애들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안 들어요. 음원을. 그냥 대본 그대로 받자마자 바로 그냥 낭독해버리지. 그리고 모르는 단어는 대충 얼버무리면서 지나가고. 근데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도 날마다 낭독하는 게 쌓이면 그게 놀라운 실력으로 다져지고요. 그리고 애들이 그냥 낭독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 차 안에서 종이접기 하면서 집에서 놀면서 그 영화 음원을 계속 틀어주잖아요. 그게 킥이에요. 그게 킥이에요. 낭독을 하는 그 행위는 그냥 내가 오늘 뭐 달리기 5km 뛰었다. 뭐 근력 운동 30분 했다. 요걸 그냥 인증하는 거예요. 오운완처럼 오늘 운동 완성. 이것처럼 오늘 낭독 완성. 그런 의미로 낭독을 하라는 거예요. 낭독 영상을 올릴 때마다 내가 무슨 뭐 바디 프로필 찍어서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오늘 그냥 했다. 그걸 인증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고. 근데 물론 이왕이면은 우리 아이가 최고로 잘하는 걸 올리고 싶은 그 마음은 저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하게 낭독을 하려고 하면 영원히 인스타에 포스팅 하나도 못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어 낭독하는 거 올려도 사람들이 거의 안 봐요. 영어라서. 그거 클릭해서 끝까지 듣는 사람도 없어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우리 아이 영어 인증에 관심이 없다. 잘 안 본다. 그러니까 아이들 인증할 때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아이가 It looks like 라고 읽어야 되는데 It looked like 라고 잘못 발음하는 거, 잘못 낭독하는 거 진짜 고쳐주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그런데 좀 지나니까 It looks like 라고 제대로 발음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애가 잘못 말하는 걸, 발음을 잘못하는 걸 그럼 그냥 내버려둬요? 바로 고쳐줘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분 아마 영어 못하시는 분일 거예요. 어떻게 처음 내뱉는 말이, 처음 읽는 문장이 완벽하게 늘 그렇게 나와요. 틀리게도 읽고 엉망진창으로도 읽고 그런데 그 읽는 행위를 아무도 구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잔소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마가 어이구 오늘도 했어? 귀담아 듣지도 마세요. 아이가 얼마나 낭독 잘했고 몇 개를 틀렸나 이런 것도 듣지 마세요. 그냥 그 행위 엄마와의 약속 날마다 낭독 하나를 해서 올린다. 그 행위를 칭찬해 주시라고요. 그 행함을 얼마나 완벽하게 행했는지 보지 마시고 그래야 1년을 낭독하고 2년을 낭독하고 어느 정도 이제 내공이 쌓이는 거죠. 그쵸? 과정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해내잖아요. 그날 해서 올리잖아. 그런 엄마도 있던데 애는 날마다 꼬박꼬박 낭독을 하는데 엄마가 편집을 안 해서 계속 밀려. 계속 밀려.
그건 아이한테 되게 미안한 거예요. 아이의 사기를 너무 꺾는 거죠. 나는 열심히 완벽하게 완주했는데 엄마가 인증을 안 해서 내가 완주상을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진짜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건 아이한테. 그리고 저도 아차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예를 들어서 1년 전에 어떤 친구가 낭독하는 거 보고 이 친구는 너무 엉망으로 하는데 속도만 좀 줄이면 좋겠는데 싶은 친구들도 그 속도로 엉망진창으로 했는데도 그게 1년이 쌓이니까 진짜 정돈이 된다니까요. 영어가. 그리고 실력으로 쌓이고. 그게 참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그쵸? 고쳐주지 마세요. 아이 발음 고쳐준다고 고쳐질 발음도 아니고 쏟아지듯이 인풋을 많이 귀로 들려줘야 자연스럽게 고쳐지는 거거든요. 자가수정 기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이한테 편집을 할 수 있도록 아이한테 편집권을 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왜냐면 편집을 하다 보면 거울 치료처럼 내가 여기 발음을 좀 이상하게 했네? 그거 그제서야 차릴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 좀 영어 낭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아이가 편집하면서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 된 애들은 충분히 편집할 수 있어요. 캡컷이나 블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이한테 편집 권한을 주고 엄마가 편집할 거 네가 대신 해주니까 엄마가 고마워서 너한테 용돈 500원 준다. 편집 한 건마다 500원. 성이 김씨라면 김PD님 앞으로 모든 그 편집권은 김PD님한테 드릴 테니까 릴스 하나 편집할 때마다 제가 500원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딜을 해서 애한테 편집을 시키세요. 그게 최고로 좋아요. 그러면 아이가 그 편집하는 재미에 또 낭독을 일이라고 생각 안 하고 편집을 하기 위한 재료를 만드는 거라 생각해서 기꺼이 또 낭독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 지금 영어 학원이 자기 수준에 조금 높아요. 그리고 혼자 숙제를 못하는데 학원을 관두고 과외를 해야 할까요? 너무 고민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이 영어는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요. 영어는 자기 수준보다 높으면 안 좋아요. 그 영어 실력 향상에. 여기서 말하는 영어 실력이라는 건 내신 공부, 시험 공부가 아니라 내 영어 실력. 그러니까 뭐 영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표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영어 실력을 높이려면 만만해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낭독할 수 있지. 이건 내가 할 수 있지. 거기다 플러스 알파 살짝 어려운 게 던져져야 영어 실력에 도움이 되는 건데 뭐 숙제를 못할 정도로 혼자 숙제를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이 학원을 왜 다녀요? 만만한 거 하세요. 만만한. 그리고 여기 리니랑님 낭독하는 거 재밌어하고 인스타에 올리고 하트 받는 것도 참 좋아해서 지난번 방학 특강도 지금 특강도 이어서 재미나게 하고 있다. 근데 평소에 반복 듣기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건 또 안 들으려고 해요. 그냥 낭독 연습할 때만 듣겠다고 하는데 이건 좀 설득해서 계속 듣게 해야겠죠? 아니 억지로 못 듣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 밥 먹을 때 구간 반복 음원을 틀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강의 음원을 틀어주면 아이가 밥 먹을 때까지 내가 강의를 들어야 돼?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눈치껏 영화 원음을 틀어주시든가요. 영화 원음은 재밌으니까 거부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흘려듣고 애가 거부만 안 하면 땡큐인데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없다고요. 음원을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1주차 낭독하면서 What's going on? 이걸 읽더니 나 같은 뜻 안다? 이러면서 What's happening?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고 물어보니까 닌자고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조금씩 넓혀가는 것 같아요. 물론 어감이 조금 다르겠지만 낭독도 아이에게 색다른 환경, 새롭게 덕질할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다. 그러니까 이게 영어가 언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이 표현 배웠다고 아이가 이걸 기억하고 뭐 낭독할 때 이거 틀리게 읽었다고 저기에서도 틀리게 말하고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픽업하는 거예요. 애가 들었던 뭐 음원 아니면은 뭐 영상 뭐 하다못해 노래 가사에서도 아이들이 픽업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정해 줄 필요가 없고 그때그때 설명을 해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계속 끊임없이 인풋만 하면 되죠. 저는 아침에 라디오처럼 구간 반복 음원 틀어놓고 아이들 깨우고 등원 준비한다. 오늘은 빙벙 빙벙 이거라도 따라하더라고요. 그쵸. 억지로 들으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냥 흘려서라도 들으라고 반복해서 듣게끔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어 책이 아이 수준보다 높아 보이는데 아이가 그 책을 듣고 싶어 해요. 들려주는 책이 아이 수준보다 높아도 괜찮을까요? 제가 아까 영어가 만만해야 된다라는 건 뭐냐면 아웃풋을 요구하는 영어 수업이나 영어 환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원에서 하는 영어는 학원 태생적인 그 이유 때문에 아이한테 계속 뭔가를 아웃풋하게 만들어요. 그걸 글을 써서 증명을 하든 문제풀이를 해서 증명을 하든 그렇기 때문에 만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낭독도 사실 굉장히 강도 높은 아웃풋이에요.
그걸 소리내서 읽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한테 만만해야 돼요. 적어도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해야 되는데 영어 원서를 읽는 거는 인풋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인 언어 학습이죠. 인풋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만만한 거보다 아이 수준 좀 더 높아도 좋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원하잖아요. 자기 수준보다 좀 높아 보이는 책인데 읽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아이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엄마가 보기에 아이가 이해 못할 것 같은데 이건 엄마 생각이고 아이가 그 책을 재밌어 하니까 그냥 읽어도 되죠. 초등학교 5학년인데 자신이 들리는 대로 말하기는 하는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 그렇게 낭독을 해서 발음이 좀 틀리는 것 같다. 글자를 보고 읽는 거 아직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낭독이 될까요? 글자를 보고 읽는 게 아직 힘든 아이들은 듣고 따라하는 거죠. 들으면서 눈으로는 그 텍스트를 보잖아요. 글자를. 그러면서 서서히 그 읽는 근육을 좀 만들어야겠죠. 저는 잘 때 매직 트리하우스 음원을 들려주고 재우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이제 외워서 따라해요. 너무 좋네요. 여기 22개월 동안 달마고치에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니까 7세 아들이 한국 22개월 아이처럼 영어로 말하는 걸 경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달마고치의 위력인 것 같아요. 더더욱 만만한 인풋에 힘써보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여아, 제가 요즘 지쳐서 방치할 겸 라지키즈를 신청했어요. AR 2, 3 정도는 들을 수 있는데 라지키즈에서는 낮은 단계, 빅 베어 이런 거 보면서 읽고 싶어 해요. 인풋을 넣고 싶었는데 라지키즈로 아웃풋을 하려는 아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겠죠? 그쵸? 읽을만 하니까 신이 나서 소리내서 읽는 건데 뭐 얼마나 좋아요? 눈토끼님, 작년에는 아이가 거부해서 저 혼자 했던 인사이드 아웃, 지금은 아이가 등록해달라고 해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면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이가 거부를 한다고 해서 삐지는 엄마들 있어. 내가 이거 어떻게 준비한 건데 네가 이걸 거부해? 막 이러면서. 그러면 너무 무섭죠. 엄마가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친정엄마가 내가 원하지도 않은 선물을 사놓고 근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스타일이야. 엄마 나한테 사준 옷이. 그래서 나 이거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거부한다고 해서 엄마가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막 이러면 너무 공포 아니겠어요? 공포 영화? 그렇죠. 거부할 수 있죠. 거부한다라는 건 굉장히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상한 남자랑 만나게 됐을 때 거부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너 나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렇게 거부할 수 있어야지. 그것도 엄마와의 관계에서 단련이 잘 된 애들은 자신의 거부가 존중받아 본 경험이 있는 애들이 또 그런 배짱을 부리면서 거부를 하죠. 상사의 부당한 요구, 아니면은 뭐 남자친구의 부당한 요구에 거부를 할 수 있죠. 거부를 하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가 있겠죠. 청독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로 라지키즈를 결제한 건데 아이가 계속 낭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인풋 양이 줄어들어서 걱정이다. 괜찮아요. 모든 아이가 원하는 스타일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꾸준히 그걸 하거든요. 아이는 엄마는 청독하라고 라지키즈 끊어줬는데 아이가 청독은 안 하고 계속 낭독만 하느라 낭독을 하면은 아무래도 양은 줄어드니까 인풋 양은 속상해할 것 없고 낭독 실력 엄청 늘겠네.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이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기 질문하시는 거 보면 여기 예윤님이 7살 여자아이랑 일기 쓰기 하고 있어요. 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일기를 쓰면 뭐가 좋은지 설명도 해보고 함께 쓰자고 해야 겨우 쓸 때도 있어서 가끔은 답답했는데 달린 말씀 듣고 뭐든 써도 좋아. 힘들면 엄마가 대신 써줄게. 대필해줄게.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가 기꺼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공간에 일기 내용에 나온 캐릭터 그려줄래? 하니까 예쁘게 그려줬다. 제가 실수할 뻔한 일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 팜리님이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 아침밥 먹는데 아침밥 먹을 때 종이 접기 할 때 식탁에서 뭔가 하고 있을 때 음원을 틀어놨는데 며칠 전에 아침에 또 낭독 들어야 돼? 이렇게 말해서 저 약간 상처받았어요. 좀 민망하고 무안한 거죠. 엄마는 살짝 이제 흘러가듯이 틀어놓으려고 했는데 아이가 콕 집어서 맨날 낭독 틀어. 그래서 듣기 싫어. 막 이렇게 말하면 좀 민망한 건 있는데 되게 건강한 거예요. 평소에 아이의 말을 좀 귀담아 듣고 존중을 해줬기 때문에 아이가 또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주는 거겠죠? 그러면 이게 아이가 우선 거부를 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좋은 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고 종이 접기 할 때 이렇게 영어를 들으면 영어 실력도 팍팍 늘고 시간도 좀 더 알차게 지나가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싫어? 싫은 이유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상처받지 마시고 이걸 너무 take it personally, 너무 이렇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왜일까? 지금까지 낭독 이렇게 밥 먹을 때 들었던 게 고통스러웠나? 어떤 점이 불편하고 싫었나? 요걸 아이랑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너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절이거든요, 지금 이게. 대부분의 거부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갖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아, 너구리님이 아이가 낭독스쿨을 전부터 계속 거부를 하는데 발화를 이끌어줄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낭독스쿨을 새로운 방식으로 꼬셔야 할까요? 이번에 그 영화 대본이 사실 발화를 이끌어줄 수 있는 최고의 낭독 재료긴 해요. 왜냐면은 진짜 맛깔난 대화고 살아있는 대화고 딱딱한 어떤 스토리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좋은 기회였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아이의 발화를 원하는가. 나는 우리 아이가 영어를 스피킹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내 목에 좀 힘이 들어갔으면 좋은 건가? 를 생각해보세요. 진짜 영어 실력은 사실 발화에 있지 않거든요. 그 아이의 어찌 보면 리딩 레벨, 영어 문해력에 있지. 그리고 귀, 듣는 귀. 그리고 발화가 조금 아쉽다. 우리 아이가 과연 자기 생각을 영어로 글이든 말이든 할 수 있는 아이인가 궁금하다. 근데 지금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되게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스피킹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정 찜찜하면 쓰기를 해보세요. 쓰기. 영어로 쓰기. 쓸 수 있으면 말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잉블로즈님이 주니어 영어 뉴스는 어려워하고 인사이드 아웃은 쉬워하는 아이. 어떤 낭독 과정을 따라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인사이드 아웃. 만만하고 쉬운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인사이드 아웃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이것도 완벽하게 낭독하고 완전히 그 문장들을 내 거로 만들자면 이것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나라면 인사이드 아웃. 애가 좀 쉬워하는 거. 그거 완전히 3개월 동안 완벽하게 하고 난 다음에 주니어를 하겠어요.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지. 주니어 영어 뉴스를 영어 낭독하고 영어로 정리해보고 이런 걸 요구하지 말고 주니어 영어 뉴스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한국어로 찬반 토론하고 그 기사 내용을 한국어로 엄마한테 브리핑 해줄래? 이 정도로 활용하는 데서 난 멈추겠어. 영경님, 저희 아들은 몇 년째 낭독스쿨 거부하다가 작년 명작동화부터 스스로 하겠다고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때가 있는 거야. 그리고 낭독스쿨 아이가 거부한다고 하는데 생각해보면은 엄마가 읽어줄 테니까 너 들어? 내지는 엄마한테 한국어로 문제 내봐. 내가 영어로 답해볼게. 이렇게만 해도 그 낭독스쿨 되게 잘 굴러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가 내뱉는 영어, 막 엄마가 틀리는 영어 내가 고쳐줘야 돼. 막 엄마 정답 틀릴까봐 또 한 번 더 문장을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아이가 들으면서 쌓이는 영어가 무시 못해요. 몇 년째 낭독스쿨 거부했다고 하지만 엄마가 맨날 낭독하는 걸 옆에서 들었을 거 아니야. 아, 너구리님, 요즘 제가 갑자기 발화에 꽂혔어요? 네. 영어 스피킹 기막히게 하는 엄친아 엄친 딸을 옆에서 봤나? 아,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발화를 아무리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어. 나중에 고등학교 1, 2학년 때 고등학교 1, 2학년 민사고 용의외고 애들이 영어로 디베이트하는 거 그런 영상이나 봐. 그게 진짜 발화니까. 그게 진짜 영어 실력, 스피킹 실력이니까. 스피치도 아니고 진짜 디베이팅 하는 거. 물론 걔네도 다 원고로 준비하긴 하지만. 아, 인사이드 아웃 영화를 별로 안 좋아한다. 그러면 주니어 영어 뉴스 해야겠네.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 아이 취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영어 뉴스는 내가 지식이 늘고 있다. 내가 아는 세상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그 즐거움이 그 어떤 것보다 크거든요. 그쵸. 영경이네는 영어 낭독은 엄마가 하고 아들은 한글 낭독 해준다. 근데 그 한글 낭독 정말 많이 늘었더라고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글 낭독 우습게 생각하는데 한글을 유창하게 낭독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다? 그 아이는 1, 2년 안에 영어도 그 정도 수준으로 낭독할 수 있어요. 다 연결된 거예요. 요즘 발화에 꽂힌 이유가 그래도 어릴 때 원어민이랑 대화해본 경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어릴 때 원어민이랑 하는 대화의 수준이 그냥 아기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다. 우리 아이가 한국어로 거침없이 자기 말을 조리 있게 자기만의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영어도 스피킹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손변님 아들. 손변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당연히 영어 발화 안 되죠. 지금 영어 이제 막 읽기 시작했으니까. 듣는 귀는 좀 발달했고. 근데 그 친구 한국어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발화에 꽂혔다면 영어 발화를 신경 쓰지 말고 이 아이가 나랑 한국어로 대화를 했을 때 얼마나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걸 한번 체크해보세요. 너구리님은. 그러면 영어에 대한 헛된 기대는 완전 쏙 들어갈 거야.
우선 우리말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말하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건이가 진짜 잘하지. 아, 낭독을 주로 영어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한글 낭독을 더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니어 영어 뉴스로 한글 낭독까지 연습하게 돼서 너무 좋다. 아, 그런 애들이 있더라, 진짜. 영어 낭독은 청산 유수인데 한국어 낭독이 서툰 애들이 있더라. 대화다운 대화를 엄마인 내가 할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생각해봐야겠다. 그쵸. 근데 우리가 특히 예를 들어 뭐 시사적인 그런 얘기는 아빠들은 잘하더라고요. 아이랑 대화 나누는 거. 성차별은 아닌데 아무튼 엄마는 신문을 읽고 내지는 뉴스를 보고 아이랑 그 뉴스 내용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서 더 서툴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하다 보면은 뭐 우리말인데 얼마나 빨리 늘겠어요. 우리말이 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 내 말솜씨, 내 말 실력도 늘어. 뉴스가 점점 어려워져서 엄마는 막 못 읽고 계속 다시 읽고 하니까 아들이 더 좋아한다. 중1 아들 허세. 아까 이게 그 뉴스 낭독이 허세 부리기 너무 좋은 낭독.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하니까. 아, 맞아. 그 아이랑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라고 말을 해도 엄마들이 참아 못하는 게 애 앞에서 이제도 버벅거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좀 뭔가 권위가 안 서는 것 같고 막 그래서 그것도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엄마가 오늘 뉴스 하나 봤는데 내가 한번 브리핑 해볼게. 한국어인데도 브리핑이 좀 어렵네. 그래서 엄마가 얘기를 할 때 엄마가 실수를 많이 하면 할수록 아이들이 너무 엄마를 사랑한다니까? 사랑스럽잖아. 말도 조리 있게 못하는데 아들 앞에서 뭔가 해보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게 얼마나 귀여워요. 아, 여기 애니님이네요. 아, 대화를 할 때 엄마는 감정이 섞이는 것 같고 아빠는 비교적 팩트 위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더 원만하게 굴러가는 것 같다. 아빠랑 아들과의 대화가. 맞아. 약간, 얘 왜 이런 말을 하지? 막 이러면서 갑자기 감정적으로 막 오버해서 해석하고 막 과장되게 막 해석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죠. 아, 혜진님은 제가 주니어 영어 뉴스 아들이랑 처음 대화 나누다가 내용은 산으로 올라가고 대혼돈입니다. 조리 있게 말하는 거 너무 안 된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말할 때 실수하면 오히려 더 뿌듯해하는 아이들. 아, 여기 몽잉글리시님이 늦자몽이님이 저희 집은 3년째 낭독스쿨 하고 있어요. 3년째가 되다 보니 어느 날 7살 둘째가 갑자기 엄마 근데 우리 도대체 몇 살까지 낭독해야 돼? 이렇게 묻길래 글쎄 엄마는 40살이 넘었는데도 낭독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엄마 난 그냥 15살까지만 할게 라고 선언하더라고요. 아, 이 집 둘째 너무 귀여워. 근데 이 낭독도 이걸 너무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너무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을걸요 아마.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는 또 다른 강점이 있어요. 낭독하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은 듣는 건 또 기꺼이 하거든요. 듣는 건. 그럼 넌 편하게 들어. 그래서 야 이거 음악만 들어도 된대. 낭독은 엄마만 할게.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15살까지 한다는 건 되게 길게 한다는 건데 아싸 하셔야 돼. 피아노 치는 아들 앞에서 반나절 연습한 피아노 무지랭이 엄마가 아들 앞에서 피아노를 쳐주니까 엄마 귀여워하더라고요. 나보다 너무 못 치니까. 엄마가 영어를 못할수록 아이들이 더 신나서 영어 공부한다니까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샤크 런치님이 엄마도 세상에 관심이 많아야 애랑 대화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비트코인 신고가 쳤을 때 엄마 이거 팔까 말까? 지금 팔아야 내 돈이 되는데 미래의 돈도 내 돈이냐. 1학년 아들이랑 이런 얘기했다. 신문은 정말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 같아요. 신문이나 뉴스는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많은 상식을 쌓을 수 있고 해서 진짜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그런 재료가 신문인 것 같아요. 디자이너 박님, 저희 둘째는 엄마 낭독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엄마 스노우 할래 라는 말이다. 저희 딸도 이번에 처음 낭독스쿨 참여하는데 스노우 앱 하는 재미로 한다. 아이는 한글 낭독하고 영어 낭독은 엄마가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얼바인에서 열심히 보고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여아가 갑작스럽게 미국 생활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영어 세계에 입문했습니다. 귀국 후가 걱정돼서 고민하다 보니 결론은 새벽 달림이었다는. 4살 동생까지 데이케어 안 보내는데 달마고치도 잘해보고 싶어요. 너무 좋네요. 해외에 사시는 한국인들도 다 낭독 세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낭독 세계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애니님이 저도 비올라 배우고 있는데 너무 초급이라 맨날 틀려서 엄마 맨날 너무 틀려서 속상해 이렇게 말했더니 에이 엄마 잘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몇 번 안 틀렸네. 잘하고 있어 엄마.
오구오구 하면서 어깨를 토닥거려 주더라고요.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오늘 그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막 더듬더듬, 그것도 막 열심히 읽었는데 막 틀리게 읽었어. 막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이렇게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 너무 기본적인 단어를 틀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혼낸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그거 혼낼 일이에요? I don't want to get too technical. 이 말 할 때 I don't want to, I don't want to. want라고 안 하고 I don't want to 라고 읽은 거 애한테 화낼 일이냐고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want랑 went를 헷갈릴 정도로 읽기가 어려운데 그걸 하고 있었던 아이. 그게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거 틀리게 읽었다고 영원히 want를 went를 읽지 않아요. 그걸 잊지 마시고 얘가 오늘 낭독하고 녹음하고 끝! 이게 아니라 앞으로 3개월 계속 낭독할 거고요. 또 낭독을 제대로 이제 완주한 기쁨을 얘가 겪었으면은 계속 듣고 따라하는 이런 낭독 시스템을 한 1년 동안 계속 한다고 생각해보면 그 원트 영원히 틀리면서 읽지 않아요. 애들은 계속 잘아요. 그래서 초보자일수록 그리고 아이가 낭독이 서툴수록 아이가 문맹일수록 아이가 뭘 잘 못할수록 그럴수록 이렇게 너한테 힘든 낭독인데 이거 한 거 자체가 너무 귀한 거야. 이 귀한 거 엄마가 알아주고 있어. 그리고 너도 알아야 돼. 네가 지금 굉장한 걸 해내고 있다라는 걸. 그렇게 우쭈쭈 지금 해줘도 애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까 말까인데 야 원트라고 읽어야지 왜 웬트로 읽어 이렇게 화를 내셔야 되냐고요.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화를 내셔야 되냐고요. 정신을 똑바로 안 차리고 대충 읽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아이의 실력이 아직 초보라서 그런 거거든요. 초보라서 잘 못 읽는 거거든요. 더 조심조심 아이 마음 다칠세라. 괜찮아. 이 글자 빼고 나머지 다 완벽하게 읽었어. 아이가 잘한 부분만 우쭈쭈 해주셔야 돼요. 특히 초보 시절에는. 낭독 초보 시절, 문맹 시절 이럴 때. 세상의 잣대로 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낭독도 틀려? 그렇게 차가운 눈으로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마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아이 인사이드 아웃 영화 되게 좋아했는데 지난 방학 때 포기한 건 엄마인 저였던 것 같아요. 괜히 대사 쓰기를 시켜서 대사 필사라고 그러셨나요? 잘못하셨네. 아이가 서툴 때, 느릴 때, 거부할 때 더 거부할 수 있지. 이거 힘들지. 이거 시간이 많이 걸리지. 네가 이제 막 시작했으니까. 이런 걸 존중을 해준다면 이 아이는 1년 후에, 6개월 후에 놀랍게 성장해요. 그런데 그 성장의 기회를 완전 꺾어버리는 게 엄마의 구박. 혼낼 일이냐고. 아니 영어 더듬거리면서 읽는 게 혼낼 일이냐고요, 여러분. 영어 글자를 못 읽는 게 그게 혼날 일이에요? 아직 이 뇌가 그만큼의 인풋, 소리 인풋도 없었고 텍스트 인풋도 없어서 못 읽는 건데 그게 혼날 일이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이를 혼내실 때 이게 진짜 얘가 혼날 일인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혼날 일이 아닌데 내가 시험을 못 봤다고, 글자를 못 읽는다고, 낭독을 더듬거렸다고, 혼날 일이 아닌데 혼나는 아이들한테 쌓이는 감정이 뭐겠어요? 억울함이죠, 억울함. 왜 나 이렇게 구박받는 건데?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어? 다시는 낭독 안 해. 다시는 엄마랑 엄마 배우 안 해. 지긋지긋할 거예요. 그런 기억을 왜 만들어주시냐고요. 언어는 꾸준히 가는 게 생명인데 꾸준히 가려면 내가 존중받고 그 안에서 즐거운 기억만 있어도 지금 꾸준히 갈까 말까인데 아이를 혼내지 마시라. 특히 엄마 병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낭독을 하는 분들 아이들마다 자기만의 속도가 있고 너무 다르니까 애니님이랑 애니님 아들은 정말 동화 같아. 얼마 전에 산책할 때 아들 너무 기특하고 이뻐 라고 말하다가 한 10%는 아니다 싶을 때도 있긴 하지만 너무 기특하고 이뻐 이렇게 말했다. 하하하 웃으면서 말했더니 아이가 엄마 애들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요. 가르칠 건 가르쳐줘야지 잘 크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얘가 초등학교 5학년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제가 늘 얘기하지만 초등학교 4학년부터는 이제 좀 큰 소리 쳐도 돼요. 엄마도 막 약간 아이한테 너무 못 참겠으면 좀 그만 좀 하자. 엄마 좀 너무 힘들다. 이렇게 큰 소리 낼 수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아이 마음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하라고 하는 건 10살 이하의 아이들. 10살 이하의 아이들. 그 아이들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엄마가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잘못을 지적하거나 엄마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걸 보면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그러면 지구가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공포를 느끼기 때문에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크게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케어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초등학교 고학년이면 이제 엄마도 야, 엄마도 참는데 한계가 있고 지금 네가 약간 선 넘은 것 같아, 엄마한테. 이런 얘기 해야죠, 애한테. 아, 여기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그동안 학원은 다녀본 적 없고 영어 원서랑 영상만 쭉 꾸준히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집에서 하다 보니까 루틴을 잡기 힘들어서 인사이드 아웃 신청해보려고 아이한테 물어봤거든요. 자신감 넘치는 애라 나 읽는 건 자신 있지 하더니 다른 친구들 영상을 보고는 살짝 시무룩해졌다. 아, 그래요? 다른 아이들 영상을 보여주면 안 되겠네, 이 친구한테는. 너무 잘하는 걸 보여줬나 보다. 잘하는 아이들보다 묵묵히 자기만의 페이스로 낭독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초등학교 3학년 아이. 근데 읽는 거 자신 있다고 하니까 도전해봐도 되지 않나? 다 자기 색깔대로 낭독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그냥 교과서 읽듯이 낭독하는 친구도 있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날마다 들으니까. 아, 저보다 훨씬 진짜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싶은 친구들이 훨씬 많거든요. 근데 나는 나만의 스타일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의 스타일이 또 생겨요. 영경님은 아이한테 웃긴 영상만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 나 읽는 거 자신 있지 하고 인사이드 아웃 하려고 그랬는데 다른 친구들 거 보고 약간 풀이 죽었다는 친구 진짜 엽기적이고 웃긴 낭독도 많은데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웃긴 거. 아이를 기죽게 하는 거 말고 웃긴 또래 친구들의 웃긴 영상 필터 웃긴 거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 아들은 대본 낭독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거 어떻게 해요? 이러다가 다른 친구들 인증한 거 보여주니까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렇게 더듬더듬 하고 있다. 또래 영상 보여주지 말고 언니 오빠들 거 보여주면 시무룩해지지 않고 와 멋지다 나도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 그쵸? 나만의 스타일을 고수하는데 이게 진짜 될까 싶다. 이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날마다 낭독을 한 1년, 2년, 3년을 해보세요. 내공이 안 쌓이나. 안 하니까 안 쌓이는 거지. 날마다 하면 실력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둔해서 내지는 나에 대한 평가가 너무 박해서 내가 실력이 안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밖에서 낭독스쿨 선생님인 나랑 현서쌤이 보면 보여요. 아, 이 사람 진짜 많이 들었다. 목소리 너무 단단하다. 아, 여기 제니아님 만 5세 아이인데 2돌까지 발화가 느렸고 3세 이후에 엄마 욕심으로 영어 노출을 많이 했다가 한묵증, 그러니까 말을 안 하는 그런 증상까지 왔었던 큰 딸내미. 새벽 달린 말 믿고 꾸준히 유튜브 영어 영상, 노래, 챈트, 영어 놀이 이런 거 노출했는데 물론 엄마표 영어도 하면서 인사이드 아웃도 했고요. 최근에 기회가 있어서 영어로 예배 기도문을 연습하는데 너무 잘하고 통째로 외우기까지 해서 놀라며 연습 중입니다. 근데 이 침묵기는 모든 아이들이 있지 않아요? 한국어도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계속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러는 아이들 많잖아요. 40개월까지. 너무 모든 걸 다 병이고 증세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영어 실력보다도 친구들의 끼에 시무룩해진 것 같다. 우리 아이는 너무 얌전한 아이라 그래도 해보고 싶다고는 하더라고요. 아, 친구들의 끼가 부러워요? 아, 그렇구나. 나는 그냥 감상하는데. 나는 오히려 죽었다 깨나도 저렇게 내가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용하고 존재감을 드러내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살고 있긴 해요. 이런 아이일수록 엄마가 이 아이가 가진 강점, 이 조용하고 잔잔하고 차분하고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또 강점도 있거든요. 끼가 많고 뭐죠? 막 연기 잘하는 그런 친구들은 아마 책은 많이 안 읽을걸? 친구처럼. 근데 조용하고 잔잔한 아이들은 또 조용히 혼자 이야기를 듣고 책을 읽고 이렇게 침전되어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걸 애한테 잘 말해주세요. 그리고 저렇게 뭐 끼를 부리면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그 끼는 나한테는 끼가 없지만 스노우 앱을 딱 깔면 끼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낭독스쿨 친구들 중에 처음에는 완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수줍게 낭독하다가 1년 후에 갑자기 돌변하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만큼 카메라 샤워라는 게 무서운 게 카메라 앞에서 다양한 스노우 앱을 쓰면서 막 연기했던 그 과정들이 아이들의 숨어있는 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달님의 연기력 많이 늘었다고요? 제가? 그럴 리가. 전혀. 연기를 잘 못하고 저는 과장된 연기를 지양해요. 지양. 별로 안 좋아해. 과장된 연기. 내가 못하는 것도 있고 저는 되게 가끔 보면은 굉장히 차분한 낭독인데 그 안에 깊은 끼가 숨어있는 친구들이 간혹 보이거든요. 난 그런 게 더 매력적이던데. 아, 여기 요즘 7세 첫째 아이가 영상 보면서 단어를 유추해서 말해주더라고요.
엄마 프린시플 이게 교장 선생님이란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길래 너 어떻게 알았어? 하니까 엄마 매일 영어 영상 보고 영어책 읽으면 다 들리게 되고 알게 돼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 자기 객관화가 잘 되는 애네. 메타인지. 저희 아이는 처음에 도연이 형아 영상 보는 것도 부끄러워했어요. 그런데 5달 만에 최고로 좋아하는 영상이 됐다. 그러니까요. 우리 모두 내재된 끼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워낙에 조용한 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끼를 발휘하면서 막 그렇게 연기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 중에 극 아이 굉장히 조용한 그런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그런 친구들을 발견하는 게. 저희 아이는 8세 1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어릴 때부터 영어 노래, 책 읽어주고 노출했. 이소보아 영화 대본 낭독 지금 진행 중인데 아직 알파벳을 완벽하게 가르쳐 본 적 없고 파닉스도 달님이란 생각이 갔기 때문에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현재 낭독스쿨 거의 엄마가 영어 낭독하고 아이는 듣고 있어요. 매일 영어 영상 1시간씩 보고 있고요. 거부감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너무 좋고요. 엄마가 영어 낭독하는 걸 아이가 듣고 있는데 그 듣는 걸 조금 능동적으로 바꾸는 방법은 엄마가 영어로 읽을 테니까 너 이거 한국어 읽어줄래? 요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세요. 그래서 아이도 어떻게 해서든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글 낭독 네가 해줘? 엄마가 그럼 영어로 맞춰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병작을 둘이 같이 콤보로 하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적극적인 듣기와 읽기가 가능하니까 그걸 한번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방을 처음 들어와 보세요. 그래요. 우리가 오늘 낭독스쿨에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특히 낭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의 영상을 보더라도 이 친구는 상당히 잘하는구나. 그동안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애프터만 보고 우리 아이랑 단순 비교하지 마시고 이 아이의 before, the beginning 초기는 어땠을까를 상상하면서 이 아이가 그동안 영어 소리 노출이라든가 낭독에 들인 시간을 항상 같이 생각하면서 감상하시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10살 이전에는 진짜 모든 게 다 서툴러요. 한국말도 조리 있지 않아. 뭐 하면 행동도 굼떠. 뭘 하자고 하면 맨날 하기 싫대. 안 한대. 이게 너무 당연한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예를 들어서 그게 음미체,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그리고 이렇게 영어 낭독이든 아니면 낭독은 안 해도 돼. 그런데 듣자. 듣기는 해야 돼. 왜냐면 지금 아니면은 이 귀가 뚫리기 어렵거든. 아이가 거부를 하더라도 그리고 거부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걸 존중을 하면서도 그래도 좋은 건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게 부모의 의무잖아요. 내가 신앙이 내 삶을 구원했다면 주말마다 아이가 싫다 하더라도 성당 가서 미사를 드리는 루틴을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가는 것처럼 이 영어 낭독도 그렇고 독서 습관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든 꼬셔서 이 아이의 성향에 맞게 약간 전술을 바꾸더라도 그런 식으로 유지를 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지금 밀린 설거지하면서 삶에 도움되는 라방 들었어요. 잘하셨습니다. 여기 딸이 한글로 씩씩하게 낭독하고 엄마는 영어로 낭독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친구들 보면 조바심도 나고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 시간이 지나면 읽을 수 있을까요? 의문이긴 하다. 근데 사실 이 문맹 탈출한 그런 사례는 드라마틱한 사례는 우리 단톡방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아이들이 끝내 읽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이면 그동안에 엄마가 읽는 거로 아이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아이를 위축하게 하거나 구박만 안 했으면은 이거 엄마가 읽을 테니까 너 들어 이 영상만 봐도 도움이 되게 된대. 요 루틴을 유지를 하셨다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끝내는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바심 가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 마지노선이에요. 만약에 내가 새벽다 말 믿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넌 편하게 들어 엄마가 낭독할게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못 읽는다? 그럼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낭독을 꼭 듣고 있는 게 중요한가요? 저희 아이는 듣지 않고 읽으려고만 해요. 읽는 게 듣는 거예요. 아까 제가 넌 편하게 들어 엄마가 낭독할 테니까 이거는 어떤 아이한테 해당되는 답변이었냐면 낭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
한테 해당되는 답변이고, 이렇게 아이가 듣지 않고 낭독만 한다고 한다? 낭독하면서 듣는 거예요. 더 강렬한 듣기야. 그리고 낭독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절대로 음원을 반복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이 들고 바로 그냥 낭독하지. 그래요. 여기 낭독한 지 6개월 넘어갔는데 영어에 대한 영어 정서 너무 좋아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기 지금 블루벨님이 제가 마무리하려고 하는 말을 대신 써줬네. 편안하게 마무리하라고.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다 서툴러요. 어눌하고 느려요. 그리고 뭐 좋은 거 갖다 주면은 그게 먹을 거든 영어 듣는 재료든 영상물이든 다 거부해. 그래도 그거 존중해 주셔야 돼요. 우선. 왜냐면 느린 건 당연하고 어눌한 건 당연하고 그 어눌함이 그 서툼이 능숙함과 유창함으로 넘어가는 게 초등학교 고학년이 돼서야 비로소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 늦는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돼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 그거를 알고 좀 편안하게 아이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초3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락 드릴 일 없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도브로마. 도브로마 너무 재밌어. 그런데 아이가 읽기는 못하지만 영어 원서 청독은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런 애들은 쓰기를 해줘야 돼요. 쓰기.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동안 많이 엄마가 인풋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읽을 생각이 없다? 이런 아이는 오히려 쓰기로 그 읽는 걸 당겨야 돼요. 저희 아들 초3 이제 드디어 읽습니다. 이렇다니까? 요즘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저는 몰랐는데 왜 이 광고가 계속 뜨지 싶었는데 나의 시청자들이 그거에 관심이 많나 봐. 성장 호르몬 맞는 거. 그리고 키가 자라게 하는 주사? 이런 걸 요즘 엄마들이 그렇게 열광한다면서요? 있죠. 저는 이게 약간 조급 중에 끝판왕인 것 같아. 성장 호르몬 주사랑 키를 키우기 위해서 주사 맞추는 거. 정말 발묘 조장의 끝판왕. 왜 이렇게 키가 안 자라? 그래서 이렇게 뿌리를 잡아당겨서 아이 호르몬이 교란되는 거 아닌가요? 좀 걱정되더라고요. 호르몬 주사는 약간 너무 무섭잖아. 있죠? 생각보다 많죠? 주변에. 그리고 뭐라고 표현해요? 성장 주사라고 해요? 성장 호르몬 주사? 키를 높이게 하기 위한 주사를 인위적으로 밖에서 넣는 거. 제가 늘 얘기하지만 키는 유전이에요, 유전. 키 성장만 있는 게 아니라 억제제도 같이 패키지다. 성장 호르몬 주사랑 드립렌즈 많이 한다. 성조수증 진단 때문에 고려해야 되는 아이도 있다. 마찬가지죠. 언어도 아이가 때 되면 말을 하는 거고 때 되면 글을 읽는 건데 학원을 다니고 막 온갖 외부에서 아이를 가만두질 않잖아요. 외부에서 주사를 막 넣는 거지. 파닉스 주사, 문법 주사, 학원 주사. 그래서 아이가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때가 돼서 읽는 건데 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게 치료 목적이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달려가서 맞을 주사는 아니라는 거지. 아이한테 맞춰야 될 주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게 엄마의 불안과 내가 우리 아이를 만들 수 있다. 내가 우리 아이의 영어랑 키를 만들 수 있다라는 위험한 생각이 만드는 되게 이상한 기류인 것 같아요. 결론은 아이도 글을 읽을 때가 되면 글을 읽어요. 아이마다 빠른 아이는 너무 빨리 읽고 느린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나 돼서 읽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걸 아시면 좀 더 느긋하게 아이를 바라봐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안으로 돈 버는 것 같다 요즘엔. 그렇습니다. 그런 주사 맞출 시간에 놀이터에서 이거 뭐야 구름사다리 뭐 이런 거 뛰고 줄넘기하고 뭐 아니면 점프하고 농구하고 이러면서 놀게 해주세요. 주사 맞추지 마시고. 병원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경우는 있지만 키가 반평균보다 작으면 병원 가서 맞추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병원 진단도 한 군데만 가면 안 되고 비교 필수다. 성장 호르몬 주사를 안 맞추면 아이를 방치한다고 생각하는 엄마들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거나. 나는 나의 신조대로 아이를 키우는 거죠. 모든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주사까지 맞춰가면서 하는 거는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운동 많이 하고 잠 많이 자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되게 솔직하신 분이네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어디까지 극단으로 치닫을지 조금 우려스럽기도 해요. 그래서 10살 이전의 아이는 서툴고 느리고 뭐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는다. 다 거부한다. 하지만 그 거부가 되게 중요한 단서이고 서툴고 느린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발달상 아이의 발달상 당연하고 그러니까 조금 느긋하게 아이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툴고 느릴수록 이거 왜 틀렸어? 이거 왜 못 읽어? 이거 도대체 왜 안 되는 거야? 구박하시면 절대 안 되고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결국에는 읽게 돼. 결국엔 들려.
그러니까 조급해할 거 하나도 없고 쫄 것도 하나도 없어. 이런 든든한 방패막이 같은 그런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